자, 계속 이어서 가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수능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예상 외의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석 방법에 대해서 또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되었을 때 접근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일상 경험을 통한 일기예보가 있는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비교적 그래도 나름 과학적인 근거로서 설명하기 편한 것 두 가지만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달무리, 햇무리가 생기면 흐리고 비가 올 징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렇게 온난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난전선. 자, 그랬을 때 차가운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간다. 이때 생기는 구름은 무슨 형 구름? 층운형 구름. 이렇게 구름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맨 위에서부터 구름의 종류를 이야기한다면 맨 위에는요, 권운, 그 다음에 권층운, 고층운, 난층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권운을 뺀 나머지는 모두 층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층운형으로 납작한 구름이다 라는 뜻이며, 권운 할 때 권자는요 털을 뜻해요. 털. 오늘도 운전을 하면서 하늘을 봤는데 권운이 떠 있었어요. 나주를 쫙 오는데 겨울철에 입는 덕다운 잠바에서 가끔 털이 하나씩 삐져나와. 그러한 미세한 털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구름을 권운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한 미세한 털이 쫙 넓게 펴져 있으면 신부들이 입는 그 면사포 앞에 하얀색의 그런 천을 면사포로 같이 넓게 펼쳐져 있으면 그것을 권층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는 고층운이나 난층운 쪽에서 주로 비가 옵니다. 권층운은 비교적 상층운으로서 공기의 온도가 매우 차갑기 때문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구름이 되었는데 너무 추워서 얼음 알갱이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빙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넓게 펼쳐진 구름이 층을 이루고 있었을 때 그 위에 밝은 태양이나 달이 떠 있으면 그 주변이 뿌옇게 흐려진다는 이야기예요. 빛의 산란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다음 장 한 장 넘겨보면은 햇무리 그림이 보여요. 동그랗게. 바로 햇빛이나 달빛을 산란시켜서 그렇게 고리 모양으로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게 달무리고 또는 햇무리다. 그럼 관측자의 머리 위에 권층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편서풍이 불어서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서쪽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구름이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곧 있으면 이슬비가 내릴 것이다. 서쪽 하늘이 어둡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거야. 그래서 달무리, 햇무리가 생기면 온난전선의 접근을 의미하므로 곧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저녁 노을이나 저녁 무지개는 비가 갤 징조라고 그랬는데, 자, 저녁이라고 그랬는데요. 저녁 또는 오후 혹은 초저녁 다 비슷한 말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산이 있다.
이렇게 산이 있다. 관측자가 여기 서 있네요. 그리고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자, 오후이고 초저녁이다 라고 했을 때 태양은 정오를 지나는 순간부터 태양은 어느 쪽으로 넘어가? 서쪽. 서쪽. 따라서 해질 무렵이 되었다. 그럼 태양이 서쪽 하늘이 있고 저녁 노을은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붉게 물들었습니다. 붉게 물들었다. 태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저녁 노을이다. 저녁 노을이다. 그런데 이러한 저녁 노을은 흙먼지에 의한 빛의 산란이 되겠습니다. 빛의 산란. 그런데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공기는 매우 건조한 공기죠. 그런데 이러한 건조한 공기가 편서풍을 타고 관측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는 이야기예요. 접근 중이다. 따라서 서쪽에 건조한 공기가 다가올 것이므로 맑을 것이다. 이해된가요? 그 다음에 자 그림을 따로 그려야 하지만 여기다가 중복돼서 그릴 수 있으므로 여기다 바로 그리는데 오후 무렵에 생기는 무지개는 어떻게 될까? 무지개. 오후 무렵에 생기는 무지개는 자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항상 무지개는 태양을 등져야 합니다. 실제로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무지개를 보려면 뒤통수 쪽에가 해가 있고 반대편에다가 물을 뿌려야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물방울에 의한 빛의 굴절, 반사 등으로 무지개를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무지개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무지개를 그렸습니다. 빨간색을 바깥쪽에 파란색을 아래쪽으로 노란색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무지개를 그렸습니다. 자, 이러한 무지개는 물방울에 의한 공기 중에 들어있는 물방울에 의한 빛의 굴절과 반사로 생긴다. 근데 이 물방울은 매우 수분한 공기네요. 그런데 이 수분한 공기, 물방울을 많이 머금은 공기는 이미 통과한 후다. 그래서 비가 오던 공기가, 비를 머금은 공기가 이미 지나간 이후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비가 그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지개가 보인다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물방울을 비춰주니까 무지개가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장애물이 없으니까, 구름이 없으니까 맑은 공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해되죠? 자, 따라서 이렇게 서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은 무엇 때문에? 편서풍이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내용으로 일상 경험이지만 이것을 토대로 일기예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공통되는 과학적 근거는 뭐다? 그렇습니다. 편서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러한 기상 요소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렇게 일개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랬을 때 이제 뒷부분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태통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하나 남았다. 9페이지 한 장 더 페이지 가면은 하마터면 또 이것도 안 할 뻔했네. 자, 여기 기상 위성 영상과 레이더 영상, 또 이것도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 영상은 가시광선 영상을 줄여서 하는 말이고, 가시광선, 가시 영상은 햇빛, 가시광선을 반사한다. 반사란 말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방출이라는 말과 구분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은 구름이 두꺼울수록 반사되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밝게 찍혀요. 그래서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하나는 햇빛이 필요하므로 낮에만 관측이 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낮에만 관측이 가능하다. 밤에는 찍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적외 영상은 물체들마다 온도가 있고 그 온도에 따른 적외선을 방출해요. 우리가 어떤 관공서 같은 데 보면은 사람 체온을 나타내는 모니터가 있죠. 그랬을 때 체온이 높은 부분은 좀 더 빨갛게, 낮은 부분은 파랗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측정하여 온도로서 색깔로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에서 그 적외선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온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적외선은 구름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양을 측정해서 구름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적외선인데 방출이다. 방출. 그 다음에 이것은 구름의 온도, 구름 맨 꼭대기 부분의 온도가 낮을수록, 상층일수록 더 밝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맨 꼭대기가 높은 구름일수록 온도가 낮아서 그것을 밝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관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야간에 찍힌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적외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근데 저 밝다는 게요. 네. 자, 밑에 그림을 예로 들면 딱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더 지금 진한 게 밝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자, 요 그림을 흑백으로, 우리가 시험지가 흑백이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가 밝다. 아, 진한 게 밝다. 흰색이. 이거 쉽죠?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쉽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면이다. 지면이다. 그랬을 때 세 가지 경우를 한번 표현해 보자. 3등분. 자, 가시 영상. 잠깐만. 가시 영상, 적외 영상. 이렇게 펴렸어. 그런데 처음부터 구름이 이렇게 있다. 지면 근처에서부터 아주 높은 구름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한 구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러한 구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은 첫 번째 구름은 가시 영상도 밝게, 적외 영상도 밝게 표현되고, 두 번째 그림은 구름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어둡게 표현되고, 가시 영상은 어둡게, 하지만 적외 영상은 밝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둘 다 어둡게 표현된다는 이야기예요. 구름이 있는 경우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구름이 없다면 아예 깔끔하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자, 여기 구름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연도가 2006년도 예로 나왔으니까요. 아마 2007년도경에나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네요. 학생들도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이 문제가 출제되기 이전에는 가시 영상, 적외 영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자, 어떻게 될까? 자, 적외 영상, 가시 영상 구분되나요?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저기 구름이 안 찍혔어요. 그래서 구름이 밤에 안 찍혔으니까 가시. 밤에 안 찍힌 건 가시. 자,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험 감독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가시 영상, 적외 영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실제 보세요. 여기 하나는 가시 영상이고 하나는 적외 영상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원래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를 봤더니 18일, 20일. 여기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 여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저는 왜 그런가 했더니 시각이 달라요. 여기는 낮 시간대고 여기는 밤 시간대다 이거예요. 나왔죠 이제? 밤에 안 찍히는 나가 가시 영상이고 밤에도 찍히는 가가 적외 영상이라고 알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8일 제주도는 맑았다? 나의 그림을 보고 구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보니까 첫 번째 그림을 봤더니 구름이 덮여 있네요. 따라서 맑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각이 쓰여져 있어. 20시. 근데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초저녁이죠. 해가 진 직후 20시면은 밤 8시니까 해가 진 직후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일본 쪽과 우리나라는 이미 밤이에요. 근데 중국 서쪽 지역은 아직 해가 지기 전. 그래서 이게 초저녁의 모습일 텐데, 그럼 반대로 새벽에서는 어떻게 될까? 일본 쪽이 좀 더 구름이 있겠죠. 일본 쪽은 밝아져 있을 것이고, 자, 중국 쪽은 어두운 밤에 있을 때. 그럼 새벽녘이 되겠죠. 이렇게 인공위성 사진으로 새벽인지 초저녁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봤어요. 밑에다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더 영상은 말 그대로 레이더, 전파를 쏴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가지고 아는데, 자, 뭘 알 수 있다? 지금 그림 끝에 보면 색깔이 나와 있는데 범례가 있어. 그랬을 때 위로 갈수록 시간당 강수량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그 부분이 잘렸어 지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한반도, 남해안, 제주도와 함께 대한해협으로 지금 많은 비가 내리는 모습으로 볼 수 있네요. 그런데 하나, 둘, 세 개, 이 모두 다 동일한 시각대. 기상청에 들어가서 제가 각각의 시간대의 일기도를 캡처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 부분은 둘 다 밝으니까 아까 굉장히 키 큰 구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당 가능성이 매우 많은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 부분도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기상위성까지 했고요. 이 인공위성 사진, 기상위성 사진 자료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 어렵지 않죠? 두 개를 잘 조합해서 해석하는 거. 그리고 전선 등과 함께 매치를 시켜서 문제가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공부를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